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내일이면 절기상 입추예요. 벌써 이제 입춘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이 다 끝나고 이제 가을이다 이런 얘기예요. 듣기만 해도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무더운 여름 잘 견뎌내셨고 이제 가을에 들어오면서 이제 하여튼 뭐 날씨도 좋고 이제 또 이렇게 시원한 기분으로 한번 공부 또 해봐요. 오늘은 토요일 스페셜로 제가 준비한 거는 부수입니다. 자, 부수. 지난주에 활용점정 이제 그 고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부수 편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 삼액 중에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장인공. 이 장인공은 장인이라 하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게 나무 대패질 하면서 못 받고 목수가 제 일이 그거라면 저는 그쪽 분야의 장인인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공부 쪽에 이제 주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 장인공을 써요. 그럼 이 장인공은 뭐냐면 눈금자, 이 눈금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목수라고 하면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에 책상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가로 2m, 세로 1m 해달라. 그러면 자로 그 요구한 대로 정확하게 위에는 가로는 2m, 그 다음에 세로 1m 정확하게 만들어서 해줘야 되잖아요. 주문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장인공이 들어가는 글자를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클, 거 할 때 물론 크다는 개념, 거인 할 땐 크다라는 것도 있지만 빅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레이트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위대하다, 그러니까 음악의 거장 뭐 이런 얘기할 때 클 거자 이거 쓰는데 이 클 거의 부수가 장인공이라는 걸 잘 몰라요. 이걸 원래대로 쓴다면 이렇게 생긴 거. 이건 뭐냐면 자를 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클 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클 거자라든지 또 아니면은 왼좌 도 마찬가지로 장인공이 부수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자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은 뭐 달을 차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장인공이 부수가 되고, 그래서 장인공에서는 특히나 많이 이게 기억 속에 없는 게 뭐냐면 클 거가 재부수인 줄 아는데 장인공이 부수라는 거 잘 못 찾아요. 자, 그러면은 장인공은 여기서 끝내고, 그다음에 자, 이거는 보통 옥편에 보면은 개미허리 그래요. 개미와 관련된 글자 한 글자도 없어요. 이게 약간 짤록짤록하니까 개미허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거는 내천. 자, 내천의 이거는 변형이고 이게 원래 오리지널 내천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위라든지 아니면 뭐 흙이 퇴역돼서 쌓였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도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실수를 뭘 잘하냐면 거꾸로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오면 안 되고 반대 저쪽으로 입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글자를 보면은 여기다가 이 내천, 오리지널 내천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돌순. 그래서 이게 돌멩이 할 때 그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는데 어떻게 도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국토순례 이래갖고 만약에 여기서 해남부터 시작했다면 이렇게 도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진강까지 왔다. 이렇게 구석구석 도는 거. 그래서 왜 순찰한다. 경찰이 순찰한다. 그러면은 이 동네를 곳곳에 다 보는 거예요. 누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뭐 을지로 순환선. 그러면은 이렇게 이것도 돌순이에요. 이거는 돌순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도는 거.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원식으로 이렇게 돌고, 뭐 4호선 같은 경우 저기 오이도에서부터 저기 당고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을지로선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럴 때는 이 돌순 이걸 쓰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돌순. 그러면은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순찰 이럴 때 쓰는데 이 글자가 그 내천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점 찍고 또 이렇게 쓰면은 고을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을주의 부수가 뭐냐면은 내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을주 같은 경우에 점 작은 거는 돌다리.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내라는 거는 조그만 이제 시냇물 이제 이런 걸 말한다면은 거기를 건널 때 지금이야 이렇게 다리 이렇게 놓지만 옛날에 돌다리를 건너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그 내 시냇물을 건널 때 예를 들어 청계천을 건넌다. 그럼 돌다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돌다리를 건너는 거 이거를 말할 때 그럼 이 청계천을 건너기 전에 여기하고 청계천을 건넜을 때 저 동네하고 이름이 달라요. 구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너기 전에가 만약에 뭐 그 종로구다. 그럼 건너면은 뭐 중구 뭐 이런 식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경계를 많이 하니까 경계선으로 많이 하니까 이런 거 물 이런 종류로다가 경계선을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랬었을 때 고을주도 마찬가지로 부수는 내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몸기. 이 몸기는 원래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 지난번에 백강 할 때, 그러니까 나의 장점을 말하지 말라 할 때 그때 나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상대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어른 앞에 앉았을 때는 옛날에 무릎 꿇고 앉았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말하는데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닫아준 거는 이거는 뱀사. 그 다음에 반만 닫아주면은 이미 이자예요. 이미 이. 그러면 이 뱀사를 놓고 기준으로 보면은 반만 여기 반이 뚫렸고 반은 닫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미 이. 시제상 과거. 이미 때는 늦었어.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럼 이거 뱀사. 그 띠에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이 할 때 뱀띠일 때 이거는 몸기자예요. 그런데 이게 다 부수가 몸기예요. 왠지 이거는 뱀사가 부수고 이건 이미가 부수일 것 같은데 이 뱀사를 찾으려면 몸기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부수예요. 이게 잘 몰라요. 이게 뱀사가 자기가 부수인 줄 알아. 이미도 자기가 부수인 줄 아는데 원래는 몸기가 부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글자로 넘어갈게요. 자, 수건건. 이거는 이제 수건이 이렇게 우리도 보통 보면은 왜 우리가 욕실에서 이렇게 목욕탕에서 세수하게 되면은 수건이 항상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수건이 이게 턱 걸쳐 있는 그 모습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 저자시 할 때 이 저자시 같은 경우엔 저자라는 건 이제 시장.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몰라요. 그 저자라는 거, 저작거리 이런 말, 그 우리 옛날 고전 책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저자라면 뭐 책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시장을 말하는 거고 여기 저자시는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한꺼번에 내려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수가 수건건이고 이건 머리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쓴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써야 된다는 거. 또 아니면은 이제 뭐 항상상 떳떳할 상 할 때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수건건이 부수가 되는 거고 또 뭐 아니면 임금제 또 마찬가지로 수건건이 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기서 꼭 이게 수건 얼굴을 씻는 수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옷감도 나타내고 이 옷감 말고도 아니면 뭐 비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천거 관련돼 있는 것도 많이 나와요. 이 글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건건 하고 또 다른 글자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삼액 부분이에요. 방패간. 이거는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방패간은 두 개가 평행해요. 그죠? 근데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쓴다면 이거는 일천천이고 일천천 쓸 때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평행하긴 평행한데 꽃장 이것처럼 꽃장 방패간처럼 꽃장 내려야 되는데 살짝 삐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조사 우. 그러니까 쓸 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방패간이 들어가는 부수를 보면 전에 이거 제가 해년할 때 설명했어요. 그죠? 해년할 때 부수가 방패간이라고. 이건 뭐냐면 해년은 벼가 익어서 고개 숙여져 있는 모습인데 누군가가 이 벼를 갖다가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약탈해 간다 하면은 방패 내 호신용으로다 방패를 들고 그걸 막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막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곡식을. 그래서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은 누군가가 이걸 훔치러 온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럴 때 해년. 또 아니면은 다행행.
자, 행도 마찬가지로 방패간이 부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방패로 내가 전쟁 중에 저기서 막 화살을 쏘고 뭐 돌 던지고 막 이랬었을 때 방패로 내 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내가 다치지 않았다. 아니면 다행히 내가 살았다. 이런 얘기할 때 행도 마찬가지로 이 방패간이 부수다 이런 얘기예요. 또 아이고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쌀포는 하나 임했다. 이거는 자 이거는 보통 보면은 작을요 그래요. 작을요 말 그대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쓰면은 이제 실사예요. 실이 이제 꼬아져서 내가 만약에 새끼줄을 꼰다. 그러면 꼬고 또 꼬아서 이게 쭉 내가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나가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꼬았던 이런 게 더 이상 쓸 재료가 없어. 그러니까는 꼬다가 만 거지 한마디로. 그랬을 때 그 꼬아진 게 길이가 아주 짧은 거, 작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다가 아니라 작다. 그러면은 이 작을 요에다가 예를 들어서 힘력을 넣으면은 이거는 어릴 유. 그래서 왜 유치원 뭐 이런 얘기할 때 어릴 유. 또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면은 헛보일 환. 왜 우리가 뭐 환각 상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헛보일 환상 뭐 이런 얘기할 때 또 아니면은 뭐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우리 지난번에 집택 했을 때 그윽할 유 써서 이거 그윽할 유. 자, 그윽할 유 했을 때 유택은 이제 무덤을 뜻한다. 이거 제가 강의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산이 부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작을요가 부수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설명도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부수는 참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부수를 계속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제 그때그때 잘 그 부수의 뜻을 기억을 해 두시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